안녕하세요. 어른의 취미 방구석 도슨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전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젊은 작가분들 좋아하시거나 작품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됩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젊은 모색이라는 신진 작가 발굴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권위 있는 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1981년에 청년 작가전으로 시작한 이 전시는 20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모색 출신 작가님들로는 대표적으로 1985년도 서영선 작가님, 1989년 이불 최정화 작가님, 그리고 90년도에 서도 작가님, 2000년에는 문경원 작가님, 그리고 2008년 이완 작가님 계시고요. 최근에는 서고 앨범 자켓으로 굉장히 유명한 2014년에 노상호 작가, 그리고 2019년에 이은세 정희민 작가도 있는데 작품 구매를 위해서 틈틈이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5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회화, 사진, 영상, 퍼포먼스, 부회, 조각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이 청년 작가들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을 다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 작가들이 이 상황에서 자신만의 어떤 접점을 찾아서 작품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번 전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1층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여 작가분들이 많다 보니까 1전시실과 2전시실로 나눠서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분들 한 분 한 분 지나치기가 좀 어려워서 총 2부로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작가분들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밑에 기록을 해놓을 테니까 러닝타임 보시면서 먼저 찾아보셔도 좋고요. 즐거운 감상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전시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전시장을 이제 들어서시면 낡은 레코드 가게가 하나 보입니다. 이 레코드 가게는 문이 닫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발짝 가서 보게 돼요. 후연 유리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옛날 감성이 흘러요. 브라운관 TV도 있고 낡은 레코드 판도 있고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이런 굉장히 옛날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레트로 감성을 여러분들께 이제 선사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으로 시티팝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19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성장하던 시기에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작가가 이제 원했던 거는 절대적인 부로는 지금보다 잘 사진 않지만 뭔가 다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들에게 그런 인식의 경험을 하게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상상하면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시기의 분위기는 굉장히 감성에 적게 합니다. 강호연 작가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사물을 통해서 특정 시간 혹은 장면을 계속해서 재현해 오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관람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현장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 장면들, 상황들의 경험들을 중첩시키면서 계속 새로운 인식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작품은 새로운 인식의 경험을 하게끔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일민미술관 운명상담소 전시에서도 강호연 작가님의 작품이 등장하는데 산장, 제가 동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렸는데 그 앞에 사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모닥불처럼 피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작품 제목도 모닥불이고 이것도 하나의 재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작가는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 씬을 재현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의 인식을 하도록 하는 작가입니다. 강호연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나서 원형문을 통해 들어가면 김정원 작가님의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기괴한 생명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기괴한 생명체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변이들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생태계 자체가 균형 감각을 잃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작가는 현대 문명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사회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과 인간, 어떤 이 지구의 모든 시스템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흘러가야 되는데 한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거나 이러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작가가 경고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김정원 작가의 전시하는 공간이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동그란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평소에 각지고 그런 공간 속에 익숙해져 있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한 번 더 경험하기 위한 구조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정수 작가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라서 당일에도 전시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신작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기존에 그리셨던 작업들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작품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조만간 셀러리맨 컬렉팅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우정수 작가님은 어떤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텍스트로 표현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우정수 작가님을 이제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성서나 아니면 신화 같은 그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서사를 이어오던 그런 작업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일민미술관 운명상담소에서도 보여드렸던 캄더스톤 뭐 이런 장면들이 있죠. 최근에는 굉장히 회화적인 특성들에 집중을 해서 추상적인 도상이나 아니면 반복적인 패턴, 장식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이번 전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벽면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패턴으로 되어 있는 장식적인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러 그림들과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장치라고 해요. 그리고 그림들 안에 보시면 추상적인 도상이나 반복적인 패턴들 계속 들어가고 있죠. 작가님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신작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재난의 장면을 만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삽입을 하고 있는 건데 1950년대 만화 잡지에서 이 토네이도 장면을 차용해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대중문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재난의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삽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전시 마지막에 한 변명의 일부를 조그만 그림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두산갤러리에서 진행했던 Here's My Voice라는 전시에서 등장을 했었어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작품인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 피그말리온의 장면을 보면 마치 이 그림들을 막 진지하게 그리고 있던 작가의 모습을 환기시키면서 뭔가 이 밖으로 한 발자국 떨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좀 재미있죠. 누님끼리 많이 가더라고요. 다음은 노기훈 작가인데요. 이 노기훈 작가는 도시와 사회의 풍경을 다큐멘터리적인 영상을 통해서 선보이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이번 전시는 경상북도 구미의 모습에 집중하는데요. 특히 그곳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에 집중을 합니다. 구미라는 도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70년도 이후에 한국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자산업단지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노기훈 작가 어머니가 이곳에 정착을 하셨고 그래서 노기훈 작가가 이곳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곳에 산업화가 가져온 도시적인 풍경의 특수성과 여성들의 삶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진 연작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뀐 풍경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함께 자랐던 친구들의 모습도 있을 거고 근데 또 결혼을 하고 이 친구들이 또 떠나기도 하고요. 그 자리를 다시 동남아 노동자들이 채우는 이런 모습들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이 옐로우 데이즈라는 시리즈는 구미 특유의 하늘의 색감과 관련이 있는데요. 구미가 위치한 영남 지역에는 젊은 여성들이 퇴근하는 시간 즈음인 한 4시쯤 되면 하늘빛이 노랗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색감이 구미의 어떤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상징적인 색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들 와서 보시면은 산업 발전을 통해서 변화해 나가는 한국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윤지영 작가입니다. 윤지영 작가는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사회 구조적인 면을 들여다보는 작가인데요. 작가가 본격적으로 작업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속한 사회의 어떤 구조 그리고 본인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했던 다양한 감각들을 옐로우 블루즈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한 공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몰입과 단절을 경험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시공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외부로 향하는 이 감각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이 고립과 단절은 전 국민이 다 경험을 했죠. 이 작가가 생각하는 말씀드렸던 어떤 시공간이나 아니면 외부로 향하는 감각 이런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공감을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혜음 작가입니다. 네. 젊은 모색 이외에도 이 신진 작가 발굴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금호 영 아티스트 있고요. 그리고 성운 문화대상, OCI 영 크리에이티브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예전에 리움에서 진행한 아트 스펙트럼이 있었는데 2016년에 중단이 되어서 조금 아쉽고요. 그런데 올해 이 금호 영 아티스트와 함께 젊은 모색에 참여하는 작가가 바로 이 배혜음 작가인데요.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조만간 셀러리맨 컬렉팅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배혜음 작가는 이 추상의 본질 그대로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채 그 화폭 안에서 색과 형태, 이런 것들의 관계, 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색과 면의 다양한 관계, 그리고 어떤 자유로운 변주, 주기적인 이 구성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어떤 인접한 색과의 경계, 그리고 차이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형태들 간의 어우러짐, 뒤틀림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재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가의 의도 때문인지 관람객은 화폭에 빠져들게 돼서 외부와는 단절된 채 오로지 감각만으로 그 안을 여행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이렇게 의도하는 거는 디지털 시대에 인간의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뎌진 감각들을 끌어올리고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의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시 인터뷰에서도 작가는 이런 색이나 형태, 운동성 이런 것들이 각 작업마다 이 우위에 있는 것들이 다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작업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보기만 해도 굉장히 즐거워지고 들뜨게 만드는 이 배혜음 작가님의 작품은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전시장에 가셔서 감각에 일깨워짐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현우민 작가입니다. 현우민 작가는 제1교포 3세 일본 도쿄에서 살았었는데 한국인과 일본인의 이 중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작가입니다. 2011년에는 No Place Like Homeland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타국에서 살아온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낯선 고향인 한국을 방문하는 제1동포 여성의 이야기 오하마나라는 영상을 통해서 기존에 보여줬었고요. 1930년대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비행사를 꿈꿨던 이 박경원이라는 한국 여성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미완의 여행길로 떠나다라는 작품도 보여줬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편의 영상이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40년도에 일본으로 이주를 했던 조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 할머니가 조상의 묘를 찾아서 제주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돌아가라는 작품을 외부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2018년부터 작가가 홍콩의 외딴 섬인 팽차오에서 체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촬영했었던 도도기라는 작품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 도도기는 섬으로부터 도피한 혹은 섬으로 향해 도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도도기가 탈출을 다룬다는 점에서 예로부터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했었던 그런 제주도의 이미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작가가 기존에 제주도를 소재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었는데 이런 작업들과 연계가 되는 거죠.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런 섬으로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들과 또 연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진우 작가입니다. 1 전시실 한쪽 구석으로 쭉 가보면 굉장히 기괴한 생명체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징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인데 제목은 The Way to Eden이에요. 2020년에 작가가 진행했었던 개인전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오징어는 사실 작가의 작품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작가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이사를 자주 해서 외로운 날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대왕 오징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서사들을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대왕 오징어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세상에 의해서 괴물로 치부되고
혹은 세상을 위해서 스스로 괴물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가진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남진우 작가는 내폭의 재단화를 영상시키는 이 회화 작업을 보여주는데요. 등장하는 소재가 영웅과 대왕오징어가 이렇게 비춰지는데 생긴 것만 보면 당연히 영웅은 기존의 어떤 정의를 상징하는 존재, 그리고 이 대왕오징어는 당연히 악역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은 영웅들이 과연 선하기만 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대왕오징어의 눈빛을 보고 있다 보면 너무 측은하고 왜 악한 존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세상의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정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사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면 그 존재들은 과연 어떤 정의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악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것들은 절대적인 악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웨이 투 이든이라는 2020년도 전시에서도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정의한 세상 속에서 괴물로 내몰리는 존재,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괴물로 자처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서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의한 세상 속에서 괴물로 내몰리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세상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제3자의 시선들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를 보시면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선은 좋다, 악은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이게 과연 어떤 기준에서 그런 것인가, 그 안에서 악으로 내몰리는 존재들, 그리고 선으로 추앙받는 존재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전시실에서는 이렇게 8명의 작가님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2부에서는 7분의 작가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전시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의 취미 방구석 도슨트였고요. 네, 2부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